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4부입니다. 민주당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영윤과 함께 초선열전 계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SNS에 그 7글자였나요? 여성가족부 폐지 글자를 올렸는데, 근데 이걸 원희룡 정책본부장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패싱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패싱까지는 아니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날 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체됐습니다. 네. 됐고 금요일 날 짤막하게 7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후보님 SNS에 올리셨고요. 일요일 날 선대위 구성의 기본 구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며칠이긴 하지만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책들이 다 선임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폐지는 후보님이 우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계속 공약으로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님 개인적으로는 폐지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아니 저는 예전에도 이런 질문에 어떻게 시종일관 답을 드렸냐면 폐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란이 생긴 만큼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안이 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법안들이 올라왔냐면 안에 청소년을 넣어야 된다, 여성을 빼고 가족을 넣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성가족부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지를 논의의 장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폐지를 하고 새로운 부처로 만드는지 폐지를 안 한 상태에서 그 부처명을 바꾸고 역할을 조정하는지 이런 것은 사실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논의돼야 될 부분으로는 저는 같이 의견을 공감했고요. 근데 이제 후보님은 최종 폐지를 한 뒤에 아동과 가족과 인구 감소화 등등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신설에 대한 검토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와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큰 기조에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일단은 그 후보 메시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직접을 하고 싶은데 이제 후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냐면 이제 비서실이나 이제 후보 메시지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팀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정책이 있고 홍보가 있고 공보가 있고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때 후보의 메시지가 이제 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후보의 메시지와 이제 정책이 이제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반증이고요. 정책본부장이 잘 모르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 이제 폐지라고 했을 경우에 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죠. 정치적인 어떤 선전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지금 이영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정치인 대통령 후보는 이런 폐지를 주장했을 경우에 그러면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장 쉬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없애고 나서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나와야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 있는 의식이 드러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만 있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부처명을 바꾸겠다는지 이 대안까지 얘기를 해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정책화가 되는 건데 단순하게 폐지하겠다가 얘기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면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는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관련된 맥락을 설명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폐지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상이 돼 있고 어떻게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그러면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와야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이 어떤 책임 있는 건데 단순한 폐지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선전적 문구로 나왔다. 이것은 상당히 저는 요 근래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지금 보면요. 아니 근데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무능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 성급하실 것 같고요.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님이 폐지로 먼저 방향을 잡았고 그다음에 신설 부처로 그 대안을 삼겠다라는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했을 때 포함하는 범위, 그다음에 지금
지금도 여성가족부 일들의 상당 부분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 나누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정부의 구조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업무 조율을 할 것인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여성가족부 대신에 특정 부처를 신설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바로 하기에는 그건 너무 단편적인 계획일 것 같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기존에 보면 이제 최저임금제 폐지라든가 예를 들어 뭐 종부세 폐지라든가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한 제도를 없앴을 경우에 다른 제도의 어떤 역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정책적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갈등이거든요. 한 제도를 없앴을 경우에 또 다른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는 갈등의 조정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한 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한 역효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도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부분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 다음에 뒷수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딱 6분 남았습니다.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뭐 언론에서는 무서운 상승세, 또 안풍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박성준 의원께서는 또 안풍, 미풍 차차 속의 미풍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볼 때 이제 항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상승기가 있고 이제 하락기가 있고 그 하락기에서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동안에 우리가 잘 몰랐단 말이에요. 베일에 가려진 후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정치 구도화에서 우리가 얘기한 여론조사 해본 정권 안정보다는 이제 정권 교체 지수가 높으니까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아이콘이 윤석열 후보였는데 막상 본무대에 와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상품을 봤더니 하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능력과 자질의 면에서. 그러면 그래도 정치적 검증을 거쳤던 한 10년 동안 정치적 훈련을 받았던 안철수 후보가 좀 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후보에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단순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제3의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본선 무대에서 이재명 후보, 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시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찻잔석 태풍이 아니라 실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끝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분이 선언하신 거죠. 안철수 후보는 사실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혹시 단일화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 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안철수 이 바람이 부는 것이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걸 일단 동의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가는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상당 부분이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판단이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계속 그 민주당은 우리 후보 쪽에 무능 프레임을 갖다가 하는데 저희가 어떤 프레임을 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그 지도자의 자질에 도덕성이라는 부분, 진정성이라는 부분들을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우선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박스권을 탈출을 못하시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한계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안 후보님의 지금 바람은 저희로서는 위협이기보다는 굉장한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상대당이나 주변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힘 내부의 불필요한 내홍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국민들의 실망감이 사실 안 후보께 간 거거든요. 보면 그 기간 동안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동안 뚜렷하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을 이루었다든가 아니면 유세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 없어요. 그냥 저희 쪽에 있던 그 지지자들이
마음을 둘 곳이 이재명 후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 후보께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세를 분석하거나 단일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깊은 반성을 통해 가지고 그 떠나가신 마음이 다시 조속한 시일에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 단일화가 만약에 이게 많이 현실화된다면 이게 블랙홀이 될 텐데요. 실제 그렇게 많이 된다면 그 2월 15일 후보 등록 전후에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대 대선에 이제 몇 번의 단일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일화가 됐을 경우 이제 보통 1+1이 이제 2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하나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어떤 게임의 룰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단일화가 상징성이 우리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느냐, 국가를 발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역시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사자들끼리의 게임의 룰을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정말 책임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더 시험대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뭐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가불론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깊은 부분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도 보면 야권이 하나로 가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큰 철학적 가치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안 후보께서 하시는 그 유세 행보도 보면 당만 다를 뿐이지 결국 정권을 교체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큰 기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반드시 끝까지 홀로 달려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큰 대사를 거르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각자의 영역에서 정권을 왜 바꿔야 되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고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유세행보를 하시다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아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실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나요? 그러면 이걸 하나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준석 그 당대표가 당선될 당시에 보면 민심이 당심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됐고, 근데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은 홍준표를 선택했고, 당심은 윤석열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대 대선에 보면 민심이 당심을 이끌었을 때 경쟁력 있는 건데 거기서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에 상당히 이제 스텝이 꼬였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이제 민심이 했을 경우에 단일화됐을 경우에 자신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아마 협상을 하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쨌든 좀 하락세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상승세의 국면에서 이 민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조직력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데 민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는 그것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만약에 단일화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쉽지는 않은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하락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 여의도에 오니까 선거 한 달 전은 조선 왕조 500년이랑 맞먹는 역사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도 계속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 있다가 최근에서 올라가셨잖아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건 저도 뭐 인정합니다. 2달이고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내용으로 인해서 선대위가 해체되고 다시 또 선대 본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2달이 길지는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총력을 기울여서 많은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초선 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